요거 간단한 내용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에서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이 의견서를 1차적으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견서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 개정안은 우리가 0.2줄에서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지금 안전 인증에 대한 그런 세부 규칙들이 그 좀 규제안으로 좀 강력하게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 저희가 불합리하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뭐 실현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내용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예를 들었었는데 자동차 썬팅에 관한 예를 들게 됐어요. 자동차 썬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1열에 썬팅을 하게 되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그 썬팅 자체가 1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해서 그거를 판매를 금지하거나 뭐 유통을 금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용자가 그거를 선택을 해서 위법인 걸 알지만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한 후에 도로에 나가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소비자 단체나 기타 등등 단체에서 썬팅이 너무 까맣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고 위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주는 민원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단속할 근거가 부족하고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도 똑같은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요거 플러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백희선 주무관 어쨌든 기표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저희 에어소프트 사업자, 사용자, 기타 어쨌든 대한민국 에어소프트 문화를 위해서 몇 가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담당관이 0.2줄의 그 KC 안전인증, 뭐 무위청구법 이런 걸 검토한 결과 0.2줄이 문제니까 소비자가 이거를 풀게 된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로. 그래서 경찰청 질의를 했고 경찰청과 기타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다고도 하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 결과는 노예요. 안 된다예요. 안 된다. 끝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 문체부의 뭐 레저 스포츠로 해서 KC 안전인증을 안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다 좋은데 그거랑 지금 이 사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이 되는 순간 그 얘기를 거론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KC 안전인증은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안전이 상관없는 얘기고, 차후에 이 이슈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는 소비자 단체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지, 여기서 시간을 소모하고 저희 리소스를 소모하면서 그런 얘기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이 생업이 달려있고 뭐 여러가지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KC 안전인증 이 기표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소비자가 이걸로 인해 개조를 쉽게 하여 위법행위, 그 위법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안전을 우려하고 이 개조가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사용해서 일반 사용자가 아닌 시민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논리에서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요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에어소프트를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입사가 수입을 해서 또는 국내 제조사가 제조를 해서 소매점들이, 유통사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알다시피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해외 직구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의견을 주세요. 제가 아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에어소프트를 구매하시려면.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한 사업자는 KC 안전인증이라는 추가 사항을 인증을 받고요. 개인 그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 판매하는 거는 공익통보법 때문에 총포협회에서의 인증을 받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 인증 차이가 있는데 기표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국내에 유통되는 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이 위법행위나 기타 등등의 그 피해가 우려돼서 이거를 제한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틀어막는다고 얘네가 말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제 의견입니다. 요 의견을 가지고 저희는 그 타진을 할 거고요. 이 의견, 네? 그래서 이 의견 때문에 과연 소비자 단체는 우리 뭐 직구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직구는 전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가 막을 힘도 없고 막을 의도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방법을 없애버린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에어소프트건은 존재할 거다. 너네가 말하는 위험성은 존재할 거다.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그러면 국내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 판매사만 없애겠다는 얘기냐? 요게 저희 논리고요, 핵심적인. 그 다음으로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기표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안전 기준 아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 이 정도로 반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돼요. 근데 지금 2장착, 5장착, 추가 장착에 허용이 안 되는 제품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다고 해도 이게 이 조항에 따르면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고 그 만약에 어떠한 방법이 딱 그 새로운 방법이 생겼을 때 이게 현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요청을 했을 때 본인이 판단으로 미장착, 5장착, 추가 장착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도 KC 안전인증에서 탈락하는 조항으로 계속해서 추가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자기가 지금 일단 요 세 가지만 요거 세 가지면 안 돼에서 만약에 또 하나가 추가되면 네 가지가 되고 5가지가 되고 계속 무한정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에어소프트건 비비탄 총이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석한 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기표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이슈가 없었으면 소비자든 사업자든 우리가 뭐 레저 스포츠로 빠지든 뭐 경찰청에 가서 이거 0.2를 올려달라고 하든 이런 액션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저희는 그냥 뭐 기표원에서 이거 문제성이 심각하고 그 소비자들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니까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표원에서는 지금 KC 안전인증에서 벗어나서 성인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KC 인증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저희는 뭐 약간 등떠미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간담회 이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부탁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간담회에 들어가셔서 제가 앞서 전제를 말씀했듯이 0.2주를 상향 조정해 주세요라는 발언 자체는 금지하겠습니다. 여기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문체부에 보내주세요. 빼주세요. 이런 얘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얘네가 지금 개정안 만든 거에 오류가 있고 이게 실현 불가능하고 이걸 니네가 증명을 해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제조, 수입 모든 전 세계 대부분 이거에 해당 안 되는 게 없다. 이 산업을 아예 없애야겠다는 얘기냐. 요 논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경제성 논리는 어느 정도 첨가가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발표하시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자,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무조건 제한을 하겠다고 좀 강력하게 몇 번이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몇 분씩 5분씩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시간이 모자릅니다. 우리 얘기만 하다가 답변 못 듣고 끝날 확률이 높아요. 자, 오늘 소비자 단체에서도 나오셨고 저희 사업자에서도 나왔고 각 기관에서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관은 기표원이기 때문에 기표원의 그 차례를 따를 거예요. 근데 저희 사업자들은 제
저 통제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다 말하다 보면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분이 말씀을 하실 거고 어떠한 얘기를 할 건지를 저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논지와 핵심 포인트가 혹시 본인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꼭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김평원에서 네. 우리도 힘드니까 2줄로 올려달라고 얘기해라.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 그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분명 사실은 맞아요. 그쪽에서 노력을 해준 게. 하지만 지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2줄로 가는 거는 짬뽕을 모인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는 소비자와 제조사. 자, 어쨌든 지금 기술표준에서는 저희가 돈을 벌든 돈을 못 벌든 망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런 상관없고요. 사용자가 그냥 이걸로 인해서 위법자가 되는 거랑 그 위법한 총으로 소비자가 다치는 거, 요 두 개만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게 덜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를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걔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쉽게 분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쉬운 거냐? 어떤 게 쉬운 거냐? 기준을 정해라. 네, 기준을 정해라.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설계 의도를 항상 표현하고 있는데 설계 의도는 어떤 것까지가 설계 의도로 인정을 해줄 거냐. 그리고 설계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최대 성능이 0.2줄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냐. 그리고 또 웃긴 게 4313에 보면 탄환이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가 있는데, 그럼 몇 발을 발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자 의도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지 사용자 의도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제 다음 항목에 보면 뭐 30발로 해가지고 발사를 본다라는 내용이 추가 내용이 있긴 한데, 사용자 의도가 사용자 의도가 뭐냐, 이게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속제한체를 쉽게 제거된다는 판단 기준이 뭔지도 안 나와 있고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을 너무 많이 썼다 이거죠. 근데 이제 기표원 입장은 그거예요. 법령이고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밖에 못 쓴다. 자세하게 여기에 뭐가 어떻고 못 쓴다라는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들은, 걔네한테 유리한 내용들은 되게 자세히 써 있어요. 뭐 지상에서 몇 미터 높이에 몇 미터 나가야 되고 운동 에너지 나와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서술 못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방법이 없는 이거를 빼줘라고 얘기를 할 거고, 변호사랑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KC 인증 대상 품목 중에 성인용이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성인용 제품이 KC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리서치가 있어서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추후에 오늘 자리랑 별개로 이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행정소송이나 기타 뭐 이런 질이나 뭐 이런 제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자리는 핵심은 이거 통과 안 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은. 이게 이제 빠르면 12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 빠르면 자, 어떻게든 네, 맞습니다. 저지하자는 그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이게 빠르게 진짜 뭐 초구속으로 다 되면 그 올해 12월부터 시행이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뭐 유예기간이 좀 길게 있답니다. 근데 기표원에서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이제 약간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할 용도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그 기간은 오늘 얘기를 하자. 좀 이따 유예기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유예기간 만약에 뭐 2년 준다, 3년 준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3년이면 해볼만 하겠는데 오케이 하는 순간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정한 다음에 3년 뒤에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건 유예기간이 아니라 논의 기간을 길게 가자. 이게 서로 답이 없으니까 논의를 계속 해보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요게 핵심이고, 아예 치도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그럼 협의 다시 하자. 결정하지 말고 협의 다시 하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경제도 파탄나고 지금 죽겠는데 뭔 이게 규제냐. 어디 가서 이게, 그리고 당장 시급하게 사람들이 내일 나가 죽는 거 아닌데 왜 그러느냐. 요게 저희 핵심이고 그 방향성이고 방법이 이게 유일합니다. 더 좋은 방향성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그 부분은 그건 공감합니다. 네. 이게 시작된 거는 네. 소비자권의 그 청년이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그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팩트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쪽에서 그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러니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 우리가 10여 년 전에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어떤 그 사고가 있었나 좀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무슨 제시를 했는 줄 알아요? 비비탄 총이 애들 코로 들어간다, 네, 귀로 들어간다, 네. 똥으로 나왔다. 네. 그거하고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엄마가 관리를 잘못한 거지. 그 얘기 수차례 해도 네, 일단은 이슈가 많았잖아요. 애들 그 실명당하고 그 학교 앞 문방구에 팔다가 근데 0.2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요. 그래서 0.2주를 받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해를 한다. 네. 얘네가 얘기하는데 최대한 제가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때까지는 최대한 통제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행정부로 가야죠. 따블이 튀어서 이거는 뭐 소송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따블이 튀어서 좀 가면은 0.2줄도 캔슬돼요. 네, 뭐 이제 뭐 불합리하다는데 이거는 국내 유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분들도 다 협조를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할 때 되면 이미 다 여기 있는 사람 없는 거 네? 그때 되면 없는 거 자, 소송을 가게 되면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시청부터 들어갈 거예요. 효력정지 가처분시청 끝나면 우리가 놀다 왔느냐? 전술이 있어야 되겠다. 약간 예, 물리적. 자, 제가 말리면은 그냥 조용해 주시고요. 안 말리면 계속 마음대로 하세요. 네. 상대 제가 안 감정을 말- 상하진 않대 의견은 전달. 아니, 말리면, 그러니까 제가 안 말리면 뭐 소리를 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고요. 제가 말리면 그냥 딱 없어주세요. 네, 그것만 해주면 되고. 자, 일단, 저겠고요. 저도 너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잠깐만 하루만 더. 아니, 저도 이따가 보니까는 그래도 뭔가는 신경을 쓰고 나름 해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해서 이제 카메라 들고 자, 예, 일단은 설명 좀 맞아 드릴게요. 오늘 저쪽도 함부로 말 못하거든. 3분 정도만 일단은 자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전체 자리에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할 거예요. 즉흥적으로. 왜냐면 일단은 여기가 아니라 역시 이게 빠지면 손까지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이게 비밀 무슨 공청회고 뭐고 하면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전, 어디에 이거를, 이런 것들 뭐 안 된다 규제해 놓은 것도 없고, 미리 그거 한 것도 없고, 제가 정읍에서 왔잖아요. 정읍에서 제가 이걸 왜 키는데, 전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이거를 뭐 이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이랑 틀리잖아요, 사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였죠. 뭐가 겁나서요? 그러니까 아니 웃기잖아. 회의 자체를 못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누가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누구예요? 제가 공청회를 하루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야. 저는 공무원이 아닌데 그거 아니면 공청회를 못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공무원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공무원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 모르는지, 저한테 왜 이거 못 찍게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나 이거 처음인데? 일단은 저는 아까 제 설명 들어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이쪽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여기가 촬영 보통 어느 기관이나 어느 장소든 촬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사유지든 국가기관이든. 근데 그걸 제가 프로세스에 몰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촬영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촬영을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 공무원 그분
이름 대고 소속 밝히고 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따로 알아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따로 예, 알아보시고. 제가 따로 알아볼 거니까 이름하고 소속이 필요해요. 자, 정리 좀 설명할게요. 그 발언하실 분들만 일단 먼저 앉고 서서 들으시는 건 괜찮으시다고 말씀에 양해가 됐으니까요. 서서 이제 들으실 분들은 내 내용을 잘 들으시고 대신 발언권은 좀 제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발언권도 잡니다. 네, 발언하실 분들 아까 진행 의견 있으신 분 먼저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저희 그 사업자 조합에서는 저희가 그 저희 대변에서 법무 대리인이 그 저희 조합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제거나 무장차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착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거나 무작동은 예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 연구해 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이상착이라는 거는 이 노즐과 발의 사이에 있는 설계 의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들어가 된다는 하는데요. 실제로 시험을 하시거나 문제를 하시는 과정에서 설계 의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계십니까? 설계 도서를 제출 당시에 계획 있으십니까? 여기 설계 의도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자들한테 잘 알고 있는데 이 총을 판매전에 M사의 총을 판매전에 넣어서 제가 이거 부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판매전에서 이 총은 0.5리터로 설계된 총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실제 시험을 할 때 뭐 판매점에 가서 물어보셔서 기준을 삼으실 건 아니시잖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계 의도를 평가하실 거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입해서 들어온 조립탄총이라든가 아카데미나 또 수입차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제련 조립탄총의 경우는 이미 시판품에 대해서 설계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업체에서. 그때 업체에다가 질의를 하시겠다는 뜻이십니까? 지금 일단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 제품이 어떤 특정 부품으로 인해서 설계 의도보다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판단을 내려야지 규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해보니까 0.2줄이 나왔다. 그런데 이 제품은 설계 의도가 1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자 자체를 통해서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다. 이런 식의 논증이 가능해야 규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설계 의도는 네. 일단 시험을 하고 네. 시험 만약에 우리 단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인지될 수 없다. 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가져와서 이것은 당연히 0.2줄 이하로 설계는 거다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지금 순서가 반대가 되고요. 시험을 했는데 0.2줄 이하가 되면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이면 되는 거예요. 안전 기준에 제품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기관에서는 시험을 하고요. 그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시험 기관에서 총을 발사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 0.1줄로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에서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개정되기 전에요. 개정되기 전 기준이라면 시험기관에서 시험했는데 0.1줄, 0.17줄 이렇게 나오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설령 그렇게 제한 범위 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설계 의도는 더 센 총인데 한국 제한 장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성능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통과를 안 시켜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이 설계 의도는 뭘 보고 기준을 삼으시냐는 거죠. 그때 기준이 장착, 위장착, 후정착입니다. 장착을 했을 때 이해를 전혀 못 하시고 계시네요. 전 세계에 비슷한 게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대만은 7천억 이는데 대만에서 비비탄총 회사 만들겠다는 거 국가에서 돈 빌려주고 땅도 있는데 실컷 우리 수출하기는 과연 대만 항공이 밥을 전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는 거는 해결책 없이 실현하지 않을 겁니다. 해결책 없이.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이게 저희가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책 수행을 할 거니까 근데 대신 뭐